EU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우리 돈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 2조 7천억 원, 애플의 전 세계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또 업계에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가 더 큰 수준입니다. 이 여파로 애플의 주가가 2.54%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징금 부과의 명목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EU는 애플이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애플이 쉽게 말해 다른 데서 결제 못하게 하고 자사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건데 그 수수료 장사가 좀 과도했나 보죠? 맞습니다.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앱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물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자가 수수료를 그대로 혼자 내고 말겠어요.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겠죠. 그렇겠죠.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 땡땡땡, 멜땡 이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할 때랑 예. 앱스토어에서 앱에 가입해서 결제할 때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 20%에서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나요? 네, 이 점을 앱을 결제할 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게 바로 이처럼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안내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앱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가불관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 아니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앱 사업자들을 통해서 취재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갑인 플랫폼 사업자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 국내에도 여러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가 있어요. 이들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더 저렴합니다라고 알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불이익이 있어서입니다. 예. I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이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알리면 그 업데이트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또 반복해서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야말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전개됐으니까 이제 애플의 입장은 뭔지도 궁금한데 입장 표명을 했나요? 예,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이에 대해서 애플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과도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취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EU가 사실상 EU 회원국인 스웨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 스포티파이의 유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예. 이 스포티파이는 실제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 56%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EU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스포티파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에 애플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애플 뮤직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도 월간 구독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사실 IT 시장에서 대부분의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있고 유럽에는 스포티파이 정도, 그러니까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 정도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계는 이번에 EU의 결정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주장에 따르면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까지 이 EU 측과 스포티파이가 65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엄청난 과징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FBI급 정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두고 EU와 미국의 날선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국내 스트리밍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애플보다 구글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유튜브를 40시간 넘게 봅니다. 이야, 많이 보네요. 네, 대표적으로 손경제 플러스도 많이들 보시죠. 네, 유튜브가 인기다 보니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의 인기도 치솟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74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국내 음악 스트리밍 1위로 올라섰어요. 원래는 1위가 국내 사업자 멜땡이었는데 네. 그 자리를 내어준 거죠.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국내 업계는 유튜브가 이른바 끼어 팔기를 내서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는 광고 없이 음악을 듣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월 8,000원을 내야 했는데 네. 2018년부터 유튜브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가입하면 뮤직도 공짜로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에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자신감을 보인 거죠. 예.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결론이 났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의 전략이 공정거래법상 끼어 팔기,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면 결론이 나곤 하는데 이번에 좀 늦어지고 있죠. 네. 공정위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예. 이 국내 음악 스트리밍 업계는 공정의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이 벌써 스트리밍 업계 1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예. 머지않아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과의 통상 이슈 때문에 혹시 공정의 조사가 길어지는 건 아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 제재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법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 플랫폼법 도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플랫폼법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미국의 구글, 애플 등 이런 거대한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의 페이에 가입한 그 회사를 쇼핑리스트 상위에 올리고 G마켓이나 옥션을 아래로 내리는 등 이런 반칙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준비가 되었고요. 네. 또 정부가 이걸 도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현재 갑자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혹시 미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한 발 물러서게 된 게 처음에는 국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다가 글로벌 기업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것을 검토를 하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미국과 한국 간에 무역 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법이 좀 유야무야 되면서 예. 숨 고르기에 들어갔거든요. 또 이 플랫폼법을 두고서 부처 간의 엇박자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공정위는 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통상협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했고 좀 반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게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 플랫폼법의 당초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없이 이게 다시 총선 이후에 재추진될지 거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이 플랫폼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신인규 두 분의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